부모는 어디까지 부모냐라는 게 있죠. 어디까지. 우리가 자식을 다 키워놓고도 부모라고 내가 그저 눌리고 있어요. 이래. 그럼 자식이 못 일어나요. 우리는 저 새들도 다 키우시면 지금 자유롭게 활동하게끔 해가지고 자기 능력을 키우게끔 내보내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만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 이제 정 때문에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정 때문에. 인간은 정을 못 놔요, 이게. 요걸 지금 우리가 공부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품 안의 자식이라고 소리가 그냥 이렇게 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21세까지는 부모님 손 안에 있는 게 맞아요. 특수한 경우 빼놓고. 근데 21세가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 자유를 자식한테 줘가지고 항상 의논하는 관계로만 가야 돼요. 법칙이 있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이. 그대로만 하면 세상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법칙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못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21세가 37은 21세가 되면 성인이에요. 그래서 원래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도 나중에 만져보면은 21세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21세까지는 키우는 거고, 21세부터는 만일에 21세까지 잘못 키워가지고 버릇이 나쁜 게 있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잡는 데 힘쓰는 거죠. 그래서 자식하고 항상 의논하면서 풀어가야 돼, 이제부터는. 이런 것들은 의논하면서 풀어가서 20대, 29세까지 안에서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밖에다가 나갈 수도 있고 네가 의논하면서 자꾸 바깥에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잘못됐던 거는 잡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30대가 딱 되잖아요. 30이 딱 되면 그때는 바깥에 나가야만 돼요. 집에 붙들고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이 밖에 나가서 이제부터 이 사회 공부를 네가 해야 돼요. 부모 꼴을 위해서 더 받아도 안 되고 이건 침해예요. 침해를 한 만큼 이 가정에 정확하게 나중에 어려움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부모가 역할을 잘못해갖고 자식이 잘못됐다면 부모한테 딱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부모가 바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운용을 했는데 자식이 잘못됐다. 부모한테 안 돌아와요. 아픔이 절대 안 돌아와요. 자기가 해결하죠. 해결하면서 다 해결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는 인성교육에 이것도 들어가는 거죠. 부모의 인성교육. 자식과 관계는 어떤 관계며 어떤 인연법으로 부모 자식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되면 우리가 몰랐던 거죠. 부모와 자식은요 아직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고 부모와 자식은 인연으로 만난 거예요. 인연으로 만났는데 인연으로 네가 만드는 거냐? 아니에요. 자연에서 준 거예요. 인연은 자연에서 주는 거예요. 자연에서 줘가지고 인연이 주었을 때는 의무라는 걸 줍니다. 의무. 이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기초를 딱 못 가르친 거예요. 인연은 어떤 인연도 의무가 담기지 않은 인연법은 없다. 근데 우리가 의무를 행해야 될 때 행하지 않고 시간을 그만큼 갔을 때 이제 부작용으로 나오는 게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이 범죄 이 조직에서도 이런 건 연구를 해야 될 덕목인데 아직 못 하고 있어요. 모든 이 사회는 인연법으로 모두 만나는데 만나갖고 자기가 의무를 행하는 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 인연법에는 의무 없는 게 없어요. 이제 인연법에 자기 의무를 행했을 때 이때는 사고가 절대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자기 의무를 행하지 않았을 때 사고가 나는 거죠. 우리가 가정을 가지면서 우리가 가족을 이렇게 너가 형성을 시켰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분명히 인연법에 의무들이 지금 있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가 배우는 게 인성교육이에요. 이 인연법으로 해가지고 서로가 할 의무들을 잘 알아가지고 알기만 하고 있었어도 우리가 그 길로 가요. 근데 모르니까 그렇게 안 한 거죠. 최고 좋은 방법인데 왜 안 가? 여기 거꾸로 가다가 또 돌아와요. 알고 있으니까. 이런 걸 교육을 못 시켰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되려 그러면 원래 인연은 자연이 주는 거라서 안 만나려 그래도 만나요. 그리고 혈육 인연을 이렇게 자연에서 주니까 내가 안 만나고 싶어도 만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하라고 인연을 주는지 이런 원리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알아서야 되는 거예요. 자연 이치를. 가족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족은 인연법으로 가족이 되는 게 아니고 서로가 상대를 위해서 도움되는 일을 해가지고 만들어가는 게 가족이에요. 노력 없이는 가족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인연법은 자연이 주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구성이 되지만 가족은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거지 노력을 안 했으면 가족이 안 돼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거 우리는 가족이라고.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게 너무 많죠. 우리가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상식이 돼가지고 이걸 못 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은 우리 자신이 만드는 거고 가족은 인연은 자연에서 줘갖고 구성되는 거다. 인연법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가지고 바르게 행하다 보면 나중에 서로한테 도움될 때가 온다. 이럴 때는 가족 구성이 일어난다. 이래 되는 거예요. 가족이 생겼다라는 것은 내한테는 엄청난 힘이 되는 거죠. 우리 사회가 지금 그걸 모르니까 다 깨지고 있는 거죠. 같이 살아도 가족이 아니야. 그냥 남이야. 그냥. 이렇게 서로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한 집에 살면 어떻게 돼요? 이건 절단인 거죠. 내 혼자 사는 게 오히려 낫지.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이 서로가 같이 물고 있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조직이 지금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줄 모르고 서로가 딴 생각을 하는데 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힘의 논리로 다스리려고 들어야 되지. 이거는 바르게 갈 수가 없어요. 서로가 존중하는 속에서 우리의 집단이 되고 조직이 돼야 그건 누구도 깰 수 없죠. 이런 걸 지금 만들어 가야 돼요. 지금이라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윗사람 한 사람들이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인성교육을 받음으로써 세상을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게 되고 그런 것들을 따라오라고 한번 해보자라고 하게 되고 이래갖고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예절이라 하는 건 지금은 우리가 사회가 지금 엉망진창된 상태에서 예절을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엉망진창 됐기 때문에 그걸 지금 물을 수밖에 없게 지금 때가 있는 겁니다. 엉망진창이 만일에 안 됐다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부부가 만나고 제대로 이렇게 가고 있으면 예절은 저절로 나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나오는 겁니다. 왜? 그 민족은 그 품성을 갖고 왔고 그 사람은 그러한 DNA로 살아가고자 하는 게 본능이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 할 일을 하면 자기는 정확하게 자기의 본 모습으로 애도 갖췄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의 일을 하게 되면은 첫째로 존중을 하게 됩니다. 존중. 여기서 애는 가르칠 필요가 없이 스스로 나온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예법이 전부 다 왕창 다 깨진 판이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애를 물으면 앞으로 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은 뭘 어떻게 좀 하면 좋은 것이냐. 상대를 존중하라. 상대를 존중하라. 존중 안 되죠. 존중을 하락하는데 존중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락하느냐고. 내가 내 잘못인지를 안다면 존중이 됩니다. 나무 잘못이라고 탓하면 절대 존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지금 잘못이라는 거 이해가 된다면 가정이 지금 잘못된 게 내가 잘못이라고 이해가 된다면 인자는 존중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를. 내가 존중하면 상대는 저절로 존중하게 됩니다. 이게 상생입니다. 상생은 남이 먼저 하고 나면 나도 할 거라는 것은 절대 상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거는 내가 일생 영혼이 될 때까지 전부 다 고기를 바닥 들고 있어야 됩니다. 상생이란 내가 깨우친 사람이 먼저 상대를 존중하고 들어가면 상대는 자동으로 존중해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질서는 스스로 잡힌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고 강요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자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상대한테 당신이 요렇게 조금 하세요 하는 것은 대자연에서 신께서 우리한테 자격을 주지 않았다. 이건 분명히 알아야 된다.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하는 거는 저 사람 인생이지 내 인생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욕을 하고 있다면 저 사람 인생이지 욕을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할 사람도 아니다. 그게 욕하게끔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욕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해지느냐.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깨우치지를 못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욕하지 말라고 하면 다음에 더 큰 욕합니다. 저 사람. 정확하게 더 크게 부릅니다. 소탐대실한다. 상대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얼른 내가 욕을 얻어먹으면 분명히 내 잘못입니다. 대제는 내 잘못 없고 내 마음을 쓰리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법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대접을 받고 있다면 분명히 네가 잘못을 해놓은 만큼 네한테 돌아오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 지금 계산법으로 모를지라도 이 말은 대자연의 법도에서 한치도 어긋남이 없는 정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기준으로 놓고 지금 모를지라도 기준으로 놔야 된다. 놓고 내가 지금 상대한테 잘못 대접을 받고 있다면 친구가 됐든 부부가 됐든 가족이 됐든 누구한테든지 잘못을 내가 받고 있다면 이거는 내 잘못으로 비롯해서 내한테 지금 돌아오고 있음을 알고 요것을 나는 붙들고 공부를 해야 된다. 내 참회를 하고 내 반성을 하고 내가 무엇인가 찾으려고 하고 이렇게 노력은 조금 해야 된다. 노력을 할 때 앞에서 그렇게 하던 행동이 없어진다. 정확하게 없어져. 내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다가 채찍을 다시 치는 법은 없습니다. 대자연에서. 노력도 안 하고 지잘났다 하니까는 얻어 터지는 거거든. 이게 내가 잘못이 있는가 나를 반성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채찍질은 안 한다. 그게 내가 잘못을 해놓은 게 두께가 어느 만큼이냐 따라갖고 노력도 요만큼 하고 있냐 요만큼 하고 있냐 따라갖고 지금 질량이 틀리질 뿐이지 절대로 내가 노력을 하고 있는 한 절대 좋은 일만 앞으로 다가오지 나쁜 일은 절대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애를 갖추는 법을 내 스스로 내부터 아는 것이 기본이요. 내 스스로 내부터 노력을 해야 된다. 남한테 하려고 들지 말고 내 잘못이 내가 지금 이런 대접을 받고 이렇게 지금 어렵게 내 마음이 돌아온다면 이것이 내한테 잘못이 있어서 돌아오고 있지는 않는가를 내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라. 들어가서 그걸 인자 공부로 조금 만져야 됩니다. 이 노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이거는 해결이 나고 뭐든지 풀려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절을 갖추는 거 상대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이거는 건물입니다. 그걸 피눈물로 씹어삼켜라. 내가 만들어 놓은 만큼 지금 오고 있으니까 이것은 지금 피눈물로 씹어삼키고 피눈물로 삼키라고 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 100일 안 넘어갑니다. 인자 노력이 들어갔다. 절대 100일이 안 넘어간다. 피눈물로 씹어삼켜도 절대 100일이 안 넘어가서 인자는 그렇게 피눈물로 씹어삼킬 일이 내한테 다가오질 않는다. 이렇게 해갖고 인자 나의 공부로 들어가야만 애절은 스스로 그 안에서 나온다.